처음에 이 일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습니까? 아, 예. 예. 막걸리는 제가 지금 3대째 하고 있고요. 3대째. 네. 예. 내가 지금 시작하게 된 동기는 예. 그냥 그 부모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처음에. 예.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 못해서 예. 마땅히 이제 대학을 제가 못 나왔죠. 예. 다니다가 그만두고. 예. 내가 26살 때 이제 부모님께 양족을 물려받은 거죠. 예, 물려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물려받을 당시에는 제가 그 86년도 예,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좀 괜찮았었어요. 예. 막걸리가 괜찮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사양산업으로 참 기울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이제 많이 떠나게 되고 이런 실정이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할 게 없고 예? 전공이 또 없다 뭐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여기서 영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원들이 처음에 5명이 있었는데 1명 나가고 2명 나가고 나중에는 공장장 그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쩝니까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공장장이 그만두니까 내가 직접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애기 엄마하고. 근데 이 막걸리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은 누룩 한 대, 쌀 한 대, 물 한 바가지 부어서 그냥 두면은 막걸리가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막걸리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했었죠. 전혀 모르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 사계절에 끌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막걸리나 이런 발효식품을 다 미생물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계절 계절이 더운 날도 있고 다섯번 날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고온일 때 있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그 제각기에 했던 이제 발효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생물의 활동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변화가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걸리가 효모 발효가 돼야 되는데 산을 생산하는 유산 발효가 된다든지 이러다 보면 술이 쉬어지고 또 어떤 잡균이 형성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술 자체가 향기도 떨어지고 맛이 없어지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내가 해보니까 이제 내가 불편하니까 배우게 되고 노력을 하고 각 이제 연구소 같은 데 연결해서 책도 보고 되고 연구소에 연락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나중에는 이제 일본 뭐 연구소나 네덜란드 이런 데까지 이제 선진국까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막걸리 제조하는 것이 너무 커 보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근데 막걸리 단순한 막걸리 같지만 우리 전통주 막걸리 같지만 이것을 만들 때는 그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 깊이를 알고 왜냐고 묻는다면 엄청나게 그 왜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방법과 어떤 그 미생물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 사람이 캐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넓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심지어는 할 수 있는 일은 미생물이 자라나와서 다른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술로 만들어주고 이 과정을 우리는 보조 역할밖에 못 해준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인류가 생길 때 처음에 어떤 이끼나 처음에는 뭐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그런 데서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끼도 생기고 식물도 생기고 뭐 미생물, 동물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동물이 맨 뒤에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 동물이 우리보다 조상인 몇천 년 이상 조상인 미생물을 갖다가 모든 것을 간파하고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그러면 미생물의 전주국이라고 뭐 얘기하고 뭐 세계 1위 국가라고 뭐 그러잖아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일본 그 미생물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배 아프죠. 배 아파. 가들 하는 거 보면. 왜냐하면 유전자 쪽으로 보더라도 벌써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술에 쓰는 효모, 알코올을 생산하는 효모가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 야생에 있는 효모 한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일본 기술진들 과학자들은 보면 벌써 수십 가지의
분자 변형을 이루는 효모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어요. 용도별로. 어. 그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변일 같다. 예, 절대 못 따라. 왜 못 따라가느냐? 우리가 그런 쪽에다가 어떤 연구소를 두고 엄청난 기술, 자금을 투여를 해서 일본을 따라간다 해도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분자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생물을 갖다가 키울 때 어떤 이런 방법들, 네. 그 특허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을 네. 한대지방에 딱 갖다 놓으면 어쩝니까? 적응 못해 죽어 그러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은 한대지방에 한 5일만 살게 하고 갖다 놓고 다시 와서 10일 살게 갖다 놓고 적응을 시킨다고 보면은 다시 한대지방에서 살 수 있다고 말이죠. 예,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진화론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동물이 진화가 돼서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되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그 원시인을 갖다가 우리 한국 명동에다 갖다가 강남에다 태어나진 않지만 아기 때 네. 갓난아를 갖다가 놓고 키웠단 말이에요. 걔가 우리나라 한국 명동의 그 어떤 문화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못 따라가겠죠. 걔들이 커도. 그거는 뭐냐면 벌써 이 정신적으로도 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원시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인과 똑같이 클 수는 없다는 얘기. 성장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미생물의 존중이라고 하는 그 기술력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너무 막 성질나고 속된 말로 안타까운 것이 일본에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알 것인데 현재 좀 그런 생각 한 번씩 합니다. 일본 문화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더 많이 알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과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부심이 생기고 이제 막 우리 이제 전통 꽃을 이제 자꾸 발굴하게 되고 그렇게 근데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우리 그러면 우리 것은 뭐 좋은 것이 없느냐 우리가 기술력만 떨어졌지 또 좋은 면이 또 너무 많아요 우리 것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누룩 같은 거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러고 된장 같은 거 메주나 누룩 만드는 기술이 형편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드는 기술이 그러면 형편이 없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음식이었다 옛날에 토종 음식이 뭐 우리 몸에 맞고 좋은 음식이었다 그리고 잘 먹고 살았느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땅에 있는 우리 땅 기운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 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서슴지 않고 하냐면은 똑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발효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똑같은 제품을 발효하기 위해서 용기에 담아서 땅속에 묻어놓고 똑같은 지원으로 미국 가서 먹고 전 세계에 묻어놓는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묻어놓고 한 2, 3년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품이 우리나라 땅에서 묻어놓은 제품이 최고의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운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된장이나 일본은 된장을 만들 때 메주를 만들지 않고 나달콩으로 만들거든요. 나달콩.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베개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베개처럼 우리는 만들라고 하느냐? 조상들이 그대로 해왔었고. 근데 우리가 베개처럼 이렇게 누룩을 메주를 만들면 뜨는 과정이 참 기묘합니다. 이게 맨 가해 쪽은 말라부르고 말라가지고 뜨질 않고 약간 1cm 안에 정도는 잘 뜨고 저 깊숙이 가운데쯤 들어가면 썩어 있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썩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썩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먹게 되면 사람이 썩는 과정에서 어떤 독소를 분비를 하겠죠. 네. 사람이 먹어서 사람들이 독소를 분비를 하겠는데
이것을 이제 장을 담가 놓게 되면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두께별로 다 다른 곰팡이와 다른 효소들, 다른 미생물들이 정식한다고 말이죠.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식 발효예요. 그 말은 뭐냐면 콩알을 나나를 갖다가 이렇게 오라리조라고 하는 그 곰팡이를 갖다 접종을 해서 순수하게 오라리조만 키웁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서 그놈을 그냥 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된장을 담거든요. 그럼 저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 주가 미생물적으로 앞서 있고 과학적으로 조금 접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방법에는 콩에 들어있는 각종 단백질이나 이런 건강 요소물들은 다 들어있다. 그 말은 맞거든요. 그리고 일본 된장을 먹어보면 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일본 된장에 콩을 띄울 때 오라리조 그 견사체가 자라면서 단맛을 냅니다. 네, 그래서 일본 된장을 찍어 먹으면 달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된장 먹어보고 에이 달아서 못 쳤다 이러는데 그렇죠. 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데이터도 없고 순수하니 그냥 조상님들이 해오던 그대로 조금 개선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어찌 보면 이렇게 조상님이 해오던 것을 갖다 개발하지 않고 쭉 영위를 해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도 또 자연적인 것이거든요. 진화하고 비슷한 이렇게 오는 것인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된장을 그렇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은 가운데 부분은 썩어 있고 중간 부분은 잘 뜨고 맨 바깥 부분은 안 뜨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장을 담잖아요. 네. 장을 담아놓으면 이제 장에서 어쩝니까? 일본 된장 같은 경우에 한 달이면 나와요. 숙성을 해서 한 달이면 나오는데 우리나라 된장은 몇 개월에 걸린다고 말이죠. 더 걸리죠. 네. 그러면 장을 우리가 담을 때 염분이 들어가겠죠. 염분이 들어가면 보통 뭐 한 30도 남부지방에는 저 우쪽에는 가면 거의 20% 정도 염분을 잡고 장을 담아요. 그러면 이게 또 묘한 것이 장을 담아가지고 몇 개월 놔두게 되면 이제 매주 속에 있던 매주가 이제 주 원료가 콩이기 때문에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이 이제 녹아 빠집니다. 녹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매주에 있는 각종 미생물이라든지 이런저런 그 곰팡이균들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장 속에서 이제 그 염도가 높은 장 속에서 그 염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어떤 잡균들은 거기서 또 도태가 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 복합 발효, 우리 장은 복합 발효거든요. 미생물과 여러 가지 자연에서 형성된 그런 곰팡이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효소력을 내면서 당화도 시키면서 저가 이게 복합 발효를 해요. 그와 막 딱 다른 것이 그 일본 된장하고 차이점이에요. 일본 된장은 연구를 해서 저 종류를 한 가지만 분리를 해서 접종을 해서 순수하게 한 달이면 나왔는데 우리나라 된장하고 간장은 그게 아니라고. 띄우는 된장이 두껍기 때문에 띄우는 기간도 길고 장을 담아고 또 몇 개월 놔두잖아요. 그게 된장이 간장이 매주를 빼나고 나서도 1년, 2년, 뭐 10년 오래 먹을수록 검은 빛이 나요. 검은 빛의 그 근처는 뭐냐면은 원래는 갈색이에요, 갈색. 갈색이 자꾸 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뭐 흑초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오래되니까 암갈색이 검술해하니 이게 검은색을 띠게 되는데 실은 보면은 갈색입니다, 갈색.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어찌됐든 아무리 그 발효식품의 장점이 뭐냐면은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을 우리 전통식품을 보면은 오랫동안 낮은 온도지 않습니까? 지가 한여름에 아무리 높아봐야 30도, 40도. 그렇죠. 직사광선을 하더라도. 그 온도에서 장기간 숙성을 계속 간다면은 어떤 그 안에 이제 염분도 높고 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그 어떤 균 같은 거는 다 사멸되고 심지어는 그 좋은 기운이라고 있죠. 좋은 기운만 남고 나쁜 기운, 나쁜 미생물들은 다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거의 어찌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연에서 주는 힘이고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방법이죠. 그 우리나라 식품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은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 뭐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뭐 대단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나 뭐 박사가 해낼 수 없는 거. 자연의 힘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식품에는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고 내가
조금 한번 미생물에 대해서 참 눈꼽만 몇십만 분의 1이나 조금 알다 보니까 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나 미생물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막걸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하다가 뭐 여기저기 출품해서 1등도 하고, 뭐 전국적으로 지금 막걸리 회사들은 나 물어보면 다 압니다. 조그만해 하고 있어도 포천 막걸리, 뭐 포천 맹가, 가평 우주가 그런 데서 제가 지도를 지금 현재 해주고 있고요. 전화자하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사명을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그 분야는 전문성을 띄고 보면 너무 깊이가 있고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생물을 좀 생각해보면 한 10가지 안다 보면 알고 나서 보면 또 11가지, 12가지가 또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예.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나락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듯이 처음에는 그냥 막걸리 좀 해서 팔고 올 때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히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대학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생물 아니면 식품 뭐 이런 박사들도 나는 박사들 앞에도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럽니다. 우리 대학교에 식품공학 박사들 오면 좀 미운 소리 할 때는 그런 소리를 하죠. 박사님 미생물에 대해서 완전 석권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미생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죠. 선조님들은 어느 정도 미생물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직관적으로 알고 계셨는가 봐요. 이런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매주를 만들고 쓰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3대 이상만 올라가더라도 선조께서는 저희가 보기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왜 몰랐느냐면은 그냥 부모님들이나 할아버님이 해오는 방법들을 그대로 그냥 따라만 했을 뿐이지 몰랐다고 나는 단정을 짓는 것이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곰팡이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한 최소한 1200대 1로나 이렇게 확대를 해야 보이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삭더라 뭐 이런 개념이지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사갔다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미생물 발효를 한 것이 효소, 어떤 물질을 갖다가 다른 물질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을 당으로 전환을 시키고, 뭐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미생물이 한다는 것을 뭐 조금 알았다 그러면은 그냥 미생물 혼자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지만 미생물이라는 것은 그 활성을 하고 이렇게 정식을 하려면 미생물이 먹이원이 당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몰랐다는 말이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제 선진국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속된 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리 해서 미생물은 뭐 술을 만든 것은 효모고 식초로 만든 것은 뭐 초상균인데 얘들이 어떤 먹이원은 무엇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제 조금씩 우리가 알고 그런 것이지 선생님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자연이 주는 선물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해왔던 거 그냥 이어가고 조상들의 네. 그 미생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식초를 만드니 초눈이 있다 막 그래요. 식초를 만드는데 네. 초는 초눈. 초눈이란 건 없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네. 유산균이 초를 만드는 것인데 초눈이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네.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만해도 그래요. 네. 그런 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초병에 이렇게 보면은 초파리들이 알을 써서 자연적으로 생겨져 있는 번데기들 그걸 보고 초눈이라고 합니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걸 초를 담글 때는 이제 이미 안에 초상균 들어 있으니까 방충을 잘해서 지금 불길한 게죠. 그게 초눈이 번데기가 생겨 있다는 것은. 근데 초파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잘 들어가요. 초본 속으로. 그래서 그거 가서 이제 알을 까놓으면 그게 번데기가 되거든요.
그걸 보고 참, 우리 어른들은 이제 아. 하는 말씀이 이게 초놈이 있어서 이게 식초가 됐다 이렇게 생각. 예. 그게 잘못된 어떤 상식인데 예. 그냥 조상님들은 자연이 주는 선물을 그대로 응용해서 드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실 거예요. 예. 제 생각은 그렇게 예. 돼요. 그럼 그 알 벌레 없이도 되는 거나 말이죠. 왜 이러십니까? 그쪽에 초상명을 보려면은 예. 현미경으로 2000대 1로나 보면 보여요. 예. 그럼 가는 겁나게 어렵죠. 네. 이게 우리가 그렇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아주 힘듭니다. 보기가. 예. 자세히 봐야 되고 심지어는 오일까지 떨쳐가지고 확대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초상명 보기가 효모는 잘 보여요. 효모는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한 600대 1로 봐도 잘 보입니다. 물방울처럼. 예. 초상명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요. 적고 정식도 느리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참 어쨌든 조상님과의 어떤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은 조상님들하고 조상님들이 해왔던 대대에 이어왔던 그런 방법하고 자연이 결합이 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이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 조상님보다 못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자연적으로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2대 3대 내려온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고 또 초상균이랑 이 미생물하고 합쳐졌을 때도 자연적인 현상이고 어쨌든 자연의 이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조상님들이 해왔던 음식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게 이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저기 일본 같은 데는 뒤떨어진 나라고 그 덕분에 이제 우리는 자연식을 그대로 먹었는가는 모르겠고 자, 근데 뭐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미생물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고 범위는 크더라. 많이 어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조상님 만든 것은 또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만든 것이지만 그렇죠. 나중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인위적인 그 개발을 얻을 수도 있었고 그렇죠. 일본은 반대로 자연적인 부분을 좀 혜택을 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위적인 부분을 그렇죠. 그렇죠. 더 만들어서 그 부분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결과가 된 셈이네요. 우리 누룩이 그렇거든요. 네. 누룩에 가보면 한 60여 가지의 곰팡이나 이렇게 효소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 누룩을 앞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개발해서 그 중국의 녹차하고 보이차이 특히 누룩차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룩차도 괜찮합니다. 만들어. 네. 그런데 우리 지금 대중성들을 보면은 대중성의 식품들을 보면은 거의 외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것도 가지고 충분히 연구 개발한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식품을 하신 분들이 보면은 너무 어떤 그런 정부 쪽에서도 그런 지원이나 이런 관심들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 가지고 우리나라 거 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음료수 차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개발만 하면. 그런데 그냥 손쉽게 선진국에서 해온 거 그냥 갖다 먹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가 그냥 인스턴트 식품으로 뭐 주종을 이루고 있잖아요. 마트에 가보면 사실 뭐 무기 성분 따지고 어쩌고 그러면은 색소 따지고 그 각종 뭐 무기질 따지고 어쩌고 그러면 뭐 하나도 없습니다. 두부나 야채밖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점들이 환경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성인병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식단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조금 이렇게 지식층들이나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외국 물 좀 먹고 오신 분들은 이제 자연식을 찾는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근데 뭐 요즘 애기들 보시지 말지만 너무나 막 패스트푸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등치만 컸지 힘도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처럼 뭐 요즘은 젊은 애기들 20살 먹은 애기들 80kg짜리 쌀들 하면 듣는 놈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거짓말 아니고 하나 메고 40kg짜리 옆구리에 찌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 농담 나 18살만 하더라도 80kg짜리를 내가 찌개에다 치고 그거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애기들은 원광생식 누가 못 들어. 그만큼 약해지더라고요. 저도 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그러고 자란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와서 저는 전혀 그걸 안 먹습니다. 진짜 안 먹어요. 우리 뭐 안에 뭐 가면 냉장고 보면 알지만은
애기들이 이제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상하니 또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니 맛이 없더라고요. 먹으면은 가짜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느낌 직감적으로도 네. 이상하다. 이걸 맞다. 아니 이걸 먹으면은 왜 이걸 나가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저기 공갈 가짜를 갖다가 나가 먹는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것은 먹고 나면은 뭔가 허전하고. 흑성하고. 예. 뭐 밥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런 음식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싫어요. 뭐 달고 이런 것을 있고 이런데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저는 밥하고 김치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음식 중에. 우리 몸이 직감적으로 그걸 이렇게 딱 그런 게. 캐치를 하는 것 그게 이제 같은 거 같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도 좀 그런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런 면모가 있더라고요. 우리 애기들은 김치도 잘 먹고 젓갈도 잘 먹고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안 그러더라고. 아예 그 햄 같은 거 아니면 안 먹어보고 막 그러더만. 그러니까 참 안 좋은 것이 엄청 안 좋은 것인데. 그렇죠. 그래도 뭐 시대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저도 지금 식초를 이제 전통 식초를 제가 하거든요. 막걸리가 하다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전통 식초 만드는 방법하고. 그래서 같은 미생물이 하는 것이고 효소력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전통 식초를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지금 꽤 많이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왜 해놨느냐 하면 저걸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피로백제 대신할 수 있는 음료수 그리고 지금 마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어떤 혼합 음료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는 대중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기여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한 5년 뒤를 생각해 보자면은 저는 그때 가서는 저게 대중화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죠. 지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식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번에 한번 어디냐 프랑스에서 뭐 성악 지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번 여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내 프로필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가 봐요. 선생님 너무 훌륭한 일 하신다고 나보고 그래.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막걸리를 하시고 전통 식초를 하시냐고. 아니 막 장사하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의사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래.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실은 성악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하는데 여기 프랑스에 가보면은 전통식품이 중요한 걸 알고 발효식품이 중요한 것을 이미 알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활성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것이 99%가 그런 것이 없답니다. 그 말하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한면에 서고 있다는 것이 내가 발굴을 해냈는데 너무 고맙다. 그런 것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분들을 내가 미리 짐작해 봤을 때는 많이 상위층이고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외국 주식도 잘 하신 분이고 이러니까 그것이 우리 대중화가 되려면 앞으로 한 넉넉자가 10년, 5년에서 10년이면 약간 좀 부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 식초는 제가 헌지는 시작한 지 한 8년 돼요. 9년이죠, 9년 돼가는데 그때도 내가 이제 한참 막걸리 미생물 개발하고 이럴 때 우연치 않게 식초를 막걸리 이제 씌어진 건 있잖아요. 그것을 식초를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우연치 않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나눴는데 그 위에 짐이 이렇게 적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나서 한 9년 정도 지난 뒤에 창고를 치우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의 숙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좋다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때 제가 식초를 만들어 놓을 때는 형편없는 식초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말은 뭐냐면은 식초의 어떤 상품성을 놓고 봤을 때 완벽한 식초가 아니고 한 60%밖에 안 된 식초. 그걸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먹기도 하고 전어회 같은 거에서 이렇게 초무침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회무침을 했는데 그런 상품을 우연찮게 한 박스를 나누고 이렇게 물건이 적재가 되놓으니까 못 찾아본 거예요. 잊어버린 거지. 그것이 한 9년 아니면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창고를 치우면서 그게 나왔는 거예요.
그래 애견하고 일 보면서 아니 이게 뭐냐? 그게요. 꼭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 식초 같대. 그래서 내가 한번 뚜껑을 열어봐라. 열었어요. 딱 여니까 그 향이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이렇게 쫙 퍼지는데 엄청 멀리 퍼지더라고 향이. 우리 꼭 어디 불태우면은 연기